자, 우리들이 지금 민법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권리 변동이 무엇일까요? 자, 일반적으로 권리 변동이라는 것은 권리의 발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권리의 변경의 모습이 있습니다. 권리의 소멸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죠.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의 모습을 통칭해서 우리는 권리 변동이라 부르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여기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을 철거를 합니다.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이 건물의 소유권이 소멸을 하게 되겠죠. 반면에 여러분께서 이 건물을 매수를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럼 봐보세요. 권리가 소멸했죠. 권리를 취득했습니다. 자, 이처럼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의 모습을 우리는 권리 변동이라 부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권리 변동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러면 이런 권리 발생, 권리 변경, 권리의 소멸의 모습을 우리가 권리 변동이라 한다는데, 이런 권리 변동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나타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갑의 건물을 을이 돈 주고 사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합시다. 그러면 갑은 파는 사람이니까 매도인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을은 사는 사람입니다. 매수인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이 매매 결과로서 매도인은 이 건물의 소유권이 소멸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매수인은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권리의 발생이죠. 권리의 소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처럼 소유권 취득, 소유권 소멸, 이 모습을 우리는 권리 변동이라 부르면 되겠죠. 그럼 이런 권리 변동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란 게 없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매도인이 소유권이 소멸되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갑과 을 사이에 이루어진 이 매매 계약이 이와 같은 권리 변동을 가진 원인이라고 우리는 얘기해 볼 수 있죠. 이처럼 이런 권리 변동의 원인을 우리 민법에서는 법률 요건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런 얘기죠. 매매와 같은 이런 일정한 법률 요건이 존재하죠. 그럼 일정한 이런 권리 변동이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건물을 사고 파는 매매라는 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 소멸하는 이런 권리 변동이 나타나는 거구나. 그럼 이처럼 매매처럼 이런 권리 변동의 원인을 우리는 법률 요건이라 부르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권리 변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우리가 원시 취득이라는 게 있고 승계 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건물이 있습니다. 갑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렇게 취득합니다. 자, 지금 이 건물이 갑의 소유 건물입니다. 그랬더니 을이 이 건물을 매수를 합니다. 돈 주고 샀죠. 그래서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둘 다 권리 취득이죠. 그러면 이 권리 취득 모습이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권리를 취득했을 때 원시 취득이며 어떻게 권리를 취득했을 때 승계 취득이냐는 거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신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소유권 취득할 일이 없겠죠. 그러면 이 갑은 타인의 권리를 기초하지 않고 권리를 취득하는 모습이죠. 반면에 자, 을이 건물의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면 이 건물 소유권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갑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의 소유권을 을이 매수해서 취득한 모습이네요. 그러면 을은 갑과 달리 타인의 권리를 기초해서 권리를 취득했습니다. 그럼 이처럼 타인의 권리를 기초하지 않고 권리를 새롭게 취득하는 모습과 타인의 권리를 기초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모습이 존재하죠. 이처럼 타인의 권리를 기초함이 없이 권리를 취득하면 이걸 원시 취득이구나. 반면에 타인의 권리를 기초해서 권리 취득하면 이게 무슨 취득? 승계 취득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자, 타인의 권리를 기초함이 없이 새롭게 권리를 취득한다면 원시 취득의 모습이 되는 거고, 타인의 권리를 기초해서 권리 취득하면 무슨 취득? 승계 취득. 자, 더 쉽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처럼 최초로 소유권을 새롭게 권리를 취득했죠. 최초로 새롭게 권리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원시 취득이구나. 그러면 승계 취득은 결국은 이어받아서 취득하는 모습이죠.
이걸 우리가 승계취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승계의 모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전적 승계가 무엇이며 설정적 승계가 무엇인지를 볼게요. 그러면 아까 이렇게 했네요. 우리가 원시취득이라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기초함없이 권리 취득한 반면에 승계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기초해서 권리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럼 잡읍시다. 자, 갑이 이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을이 이 건물의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자, 갑이 이 건물의 소유자인데 병이 이 건물의 전세권을 취득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을이 취득한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갑이 갖는 소유권이죠. 그러면 타인의 권리를 기초해서 권리 취득한 모습입니다. 자, 을이 건물의 전세권을 취득했는 이 전세권 또한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기초로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이 둘 다 승계 취득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승계의 모습이 이전적 승계가 있고 설정적 승계가 있다고 그랬죠. 자, 봅시다. 그럼 여러분, 그러면 갑이 이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갑의 소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사용, 수익, 처분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봅시다. 을이 요 소유권을 승계취득했죠. 그러면 을은 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건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을이 지금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사용, 수익, 처분권이라는 것은 갑이 가지고 있는 사용, 수익, 처분권이 있죠. 이걸 우리가 승계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을은 전주 이전의 권리자 가지고 있는 사용, 수익, 처분권 있죠. 이걸 전부를 승계한 모습입니다. 자, 밑에 볼까요? 을이 갑으로부터 전세권을 승계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을이 그러면 갑으로부터 전세권을 승계취득합니다. 그러면 을은 이 건물의 전세권자가 되겠죠. 여러분, 건물의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을은 전세권자로서 이 건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요 사용 수익권이죠. 이건 어디서 오는가 볼게요. 갑이 가지고 있는 사용 수익권이 있죠. 요걸 승계한 모습이죠. 그러면 을은 전주의 권리 내용을 전부를 승계하는 모습이 아니라 일부만을 승계하는 모습이죠. 이처럼 우리가 그러면 살펴보면 우리가 승계의 모습도 두 가지가 있죠. 전주란 말은 이전의 권리자를 말합니다. 전주의 권리 내용을 전부를 승계하는 모습과 전주의 권리 내용을 일부만을 승계하는 모습을 나눠볼 수 있죠. 이처럼 전주의 권리 내용을 전부를 승계하면 이걸 우리는 이전적 승계라고 한다면 전주의 권리 내용을 일부만을 승계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적 승계와 설정 승계는 전주의 권리 내용을 전부를 승계하는 모습이라면 이전적 승계를 하는 거구나. 반면에 전주의 권리 내용을 일부만을 승계한다면 설정적 승계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봐보세요. 자, 이 건물은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의 모습을 기재하는 공적 장부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등기부입니다. 그러면 봐볼까요? 이 건물의 등기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등기부에 자, 을은 소유권을 이전적 승계했겠죠. 그러면 을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가 됐을까요? 이전이라고 이렇게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이라는 것은 을이 소유권을 이전적 승계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라고 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을이 지금 이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적 승계한 거죠. 그러면 등기부에는 을 명의로 전세권 설정 이렇게라고 이렇게 등기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을 명의로 전세권 설정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을이 전세권을 설정적 승계했구나 이 뜻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기부를 볼 때 소유권 이전 또는 전세권 설정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이전적 승계한 모습이고 전세권 설정이라는 것은 전세권을 설정적 승계한 모습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자, 용어 해설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